안녕하십니까. 다바꾸 수학입니다. 다바꾸 수학과 함께 하시면 스스로 다름을 깨닫고 바르게 배우고 꾸준히 익히면서 수학의 개념, 원리 등을 깨우쳐 한 문제만 풀 수 있어도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수학의 고수가 되어 평생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가르치거나 시험 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비와 비율이네, 그죠? 비와 비율. 자, 비와 비율이다. 비와 비율, 비와 비율. 비례식, 비례 배분. 자, 초등학생들이 잘 사용 안 하는 단어죠. 비와 비율, 비례식, 비례. 그래서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거 딱 이야기하면 어렵다 이렇게 먼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또 이해시켜야겠죠. 쉽게 이해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존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라 그랬죠. 제가 활용. 그죠? 그럼 뭐 비와 비율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라고 이제 애들을 물어보죠. 비와 비율 혹시나 어디 사용되는 거 아니?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물어볼 수 있죠. 최고의 교육은 질문입니다. 아시죠? 여러 개 이야기 되겠죠. 그래 뭐 또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예를 보여줄 수도 있죠. 조그마한 공하고 큰 공을 가지고 누가 크니 이러면 다 애들 얘가 크다 이러고 다 하겠죠. 이렇게 그죠? 뭐 다른 뭐 숫자도 뭐 7하고 8하고 누가 크니 8이요. 뭐 10하고 5가 누가 크니 10이요. 그죠? 이렇게 다 쉽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그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또 뭐가 있죠? 야, 요렇게 이렇게 해놨고요. 또는 뭐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9개를 해놓는 겁니다. 9개. 그리고 8, 9개. 자, 요거 3개죠. 그리고 9개입니다. 그죠? 자, 누가 크니? 이렇게 크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얘의 몇 배가 될까? 그러니까 그죠? 얘가 얘의 몇 배가 될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자, 아니면 친구가 그죠? 1,000원을 가지고 있고 뭐 네가 그죠? 네가 2,000원을 가지고 있다. 너는 얼마나 더 가지고 있니? 예, 저 1,000원 더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서 누가 더 가지고 있죠? 제가요. 이렇게 할 거고 그죠? 너는 몇 배 더 가지고 있는 친구보다 2배요. 이렇게 합니다. 약간 숫자의 개념이 있는 아이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비와 비율이 다 나왔죠. 일상생활에. 그죠? 비율은 뭡니까? 우리 어떻게 요즘 백화점에 가니까 할인 많이 하더라. 그지? 50% 할인이라는 말이 뭔지 아는 사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아이들이 가격이 100원이면요. 50원에 판다는 거예요. 다 압니다, 아이들. 그죠? 20% 할인한다. 다 압니다. 이게 뭡니까? 비율이죠. 이렇게. 실생활에서 비율, 크기, 비교, 몇 배 이런 단어를 이미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먼저 인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비와 비율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내가 백화점 갈 때, 마트 갔을 때 1+1, 그죠? 뭐 50% 할인, 그죠? 누가 크다, 몇 배가 크다, 몇 배가 작다, 그죠? 그다음에 뭐 차이가 얼마다 이걸 다 알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일반. 자기 생활에서 사용한다는 거죠, 생활에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지시킵니다. 사용한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방법. 접근 방법이 다양하겠죠, 그죠? 그래서 기존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크기 비교 다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아까 몇 배라는 거 나왔잖아요. 몇 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미 얘는 비와 비율을 합니다. 몇 프로 할인, 몇 프로 할인 이런 거. 이미 얘는 퍼센트 비율을 알고 있다는 거죠. 비와 비례식 당연히 따라 놓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비와 비율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이제 전제 조건을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하시고 난 다음에 자, 다시 볼게요. 일단 다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지우고 다시 보면 자, 비와 비율이죠. 자, 비와 비율. 자,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죠?
자, P와 비율에서 아까 뭐 어떻게 했죠? 제가 뭐 단순 비교, 그죠? 단순 비교하는 거 이거 다 이야기했죠. 몇 배 크기, 그죠? 몇 배 크기냐 또는 몇 퍼센트 할인이냐, 몇 퍼센트 할인이냐, 이거 다 이제 인지를 시켰습니다. 인지를 시키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이렇게 갑자기 2대 5 이렇게 하면 이 아이들 이제 이게 뭔지 헷갈려 합니다. 이렇게. 자, 읽어봐 이러면 이제 2대 5. 자, 이 2대 5 이거 어디서 나오죠? 이렇게 게임할 때. 그죠? 농구 게임이라든지 축구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2대 5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골득 실수 이런 거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2대 5 이렇게. 아시겠죠? 뭐 5대 10 이렇게 알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탁구 같은 거 봐도 이렇게 딱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딱딱 넘기면서 숫자가 뭐 2,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2대 5라고 읽어, 2대 5라고 읽어 이렇게. 그죠? 이 2와 5의 비야. 자, 보세요. 그다음에 5에 대한 2의 비야. 2의 5에 대한 비야.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키포인트가 5에 기준이 뭐라고? 5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가르친다고 전제할게요. 그럼 어떻게 접근하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제가 가르쳐 보면서 가장 아이들이 쉽게 이해한 거는 뭐냐면 아주 쉽습니다. 뭐라고요? 2대 5를 또는 3대 5를 얘를 뭐로 기억하라? 야, 나누기로 기억해. 이렇게.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모든 게 해결돼 버립니다. 그럼 뭐 나누기를 기억하면 뭡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분수로 나타내면. 그럼 얘가 뭐죠? 분모가 되죠. 분자가 되죠. 그죠? 그럼 얘가 뭐? 기준이 됩니다. 그럼 5에 대한 3.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피자로 봤을 때는 그죠? 이렇게 나왔을 때 8개 중에 3개. 기준이 뭡니까? 얘가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준. 그러니까 이러면 뭡니까? 10에 그죠? 5의 비. 그죠? 5의 10에 대한 비.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2대 5, 2와 5의 비. 이건 쉽잖아요. 근데 기준이 뭐냐? 분모다. 이것만 가르치면 모든 게 쉽게 해결됩니다. 그죠? 뭐 기준이 뭐라고? 5. 근데 기억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쉽게 어떻게 하라고요? 자, 이걸 뭐라고? 어떤 수가 되든 뭐 3대 5다 이러면 기준이 뭐라고? 얘를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나누기로 기억해서 이렇게 기억해라. 얘 나누기. 그죠? 3 나누기 5는 그죠? 요거잖아요. 그죠? 쉽죠, 그죠? 이렇게 기준 기억하라. 그러면 뭐예요? 얘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5에 대한 3의 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3의 비에 대한 3에 대한 5의 비 이렇게. 그죠? 뭐 그다음에 읽는 거잖아요. 3대 5, 그죠? 3과 5의 비 이렇게 되죠. 여기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이미 이제 사실은 P와 비율은 다 비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율. 왜? 기준을 찾았기 때문에. 얘가 기준이구나. 그죠? 쉽죠? B는 쉽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2대 6? 그러면 어떻게 죠? 2대 6이죠. 그럼 비교는 얘 몇 배? 3배. 그죠? 얘가 3배죠? 왜? 곱하기 3을 해야 얘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6분의 2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 같아지려면 얼마 곱해주면 3배 됩니다. 그죠? 그러면 네가 2,000원을 가지고 있고 친구가 6,000원을 가지고 있다. 그죠? 너는 친구에 대해서 몇 배를 가지고 있는. 그럼 얘가 누가 기준이 되죠? 그러면서 2,000원에 6,000원 되니까 뭡니까? 이거는 3배가 되죠. 그럼 친구가 기준이 되면 친구 입장에서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너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3분의 1밖에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건데 기준이 누구냐?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을 인지시켜 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뭐 인지시켜 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이죠. 비율.
그죠? 비율. 자, 비율은 뭐죠? 비율은 숫자인가요? 숫자가 아닙니다. 이걸 인지시켜야 됩니다. 1은 100%다. 이걸 시키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퍼센테이지를 붙여야 된다. 숫자 다음에 100 하고 100%는 엄청나게 다르죠. 왜? 1이 100%니까 이거는 뭐냐면 10,000%입니다. 그래서 통계나 이런 거 할 때 숫자를 크게 보기 위해서 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퍼센테이지를 하죠. 왜? 100배나 크게 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 증가율 뭐 경제가 성장했다 뭐가 좋아졌다 이럴 때 어떻게 퍼센테이지 예를 들어서 1,000원인데 누가 용돈을 준다고 1,000원에서 2,000원을 줬다 이렇게 하면 1,000원만 늘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100%나 늘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확률하면 어떻게 숫자가 커 보이겠죠. 그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더 작게 하면 1,000원 이 단위가 뭐 10원에서 20원을 줬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원이라는 단위 10단위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는 100% 또는 이걸 반대로 한 배가 두 배가 된 거죠. 두 배로 줬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바뀌겠죠. 그러면 2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비율이다. 그죠? 비율. 그러면 비율은 뭡니까? 분대 2대 5 이렇게 되면 이걸 뭐라고 했죠? 제가 5분의 2라 그랬죠. 그럼 저기서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제가 100배 더 늘어난다 그러죠. 100을 곱해주면 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40%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4분의 1이라면 어떻게 되면 곱하기 100 하니까 4분의 1을 100분율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그냥 곱하기 얼마 한다고요? 100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25% 반드시 퍼센트지를 붙여야 된다는 것만 알려줍니다. 비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게 있습니다. 비율. 소금물 농도. 소금물 농도를 많이 애들 헷갈려합니다. 농도. 소금물 농도. 특히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이건 중학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가르치냐? 가장 쉽습니다. 아까 우리가 분수를 나타낼 때 전체 분에 그죠? 자기가 원하는 거라 그랬죠. 원하는 것. 그죠? 또는 자기가 가진 것.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소금물이니까 어떻게 전체가 뭡니까? 당연히 소금물이겠죠. 분에 소금의 농도니까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금물은 소금 플러스 물. 이걸 기억시켜 줍니다. 소금물은 소금 플러스 물이다. 라서 소금. 자, 농도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뭐가 붙어 있는? 100이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농도에 대해서 자, 우리가 소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짜게 하려면은 뭐가 넣어줘? 소금을 더 넣어주면 되죠. 소금을 더 넣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커지죠. 그런데 소금이 늘어나면 밑에 소금도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그래서 소금이 늘어나면 전체도 늘어난다. 여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발시킨다 그러잖아요. 짜게 한다. 짜게 하는 방법 두 가지잖아요. 소금을 더 넣는 방법과 물을 없애는 방법이죠. 물을 없애면 소금량은 변화가 있나요? 없죠. 물만 날아가. 여기만 그러니까 분모만 변한다. 이것만 인지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소금물의 문제도 쉽게 풀이됩니다.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농도가 20%다. 자, 소금물이 100g이다. 그럼 얼마죠? 똑같잖아요. 농도는 20%는 그죠? 소금물 분의 소금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소금물이 얼마입니까? 100g이니까 100g에 얼마가 들으면 곱하기 100이 되죠. 농도는 그죠? 곱하기 100이 되니까 퍼센트로 나타나 있으니까 그죠? 100이 되니까 얘가 뭡니까? 20. 그래서 소금량은 얼마? 20. 그럼 물량은 얼마입니까? 물량은 여기에서 빼면 되죠. 소금. 물량은 80.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소금 20 플러스 물 80분의 20. 그래서 20% 농도. 요 하나만 가르치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식을. 어떻게? 농도는 농도 퍼센트를 나타냈을 때 농도는
소금 플러스 물분의 소금. 요것만 기억하면 어떤 문제도 여기에 대입시키면 다 풀립니다. 아, 100% 빠졌네요. 100. 그죠? 퍼센트. 그죠? 요거만 되면 어떤 문제도 농도 문제가 풀 수 있다는 걸 인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풀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비례식입니다. 비례식. 그죠? 비례식. 비례식은 더 쉽습니다. 자, 아이들이 비례식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비례식. 자, 우리가 비례식을 가르쳐 줍니다. 비례식. 비례식은 아까 뭐랬죠? 2대 4는 뭐와 같다고 그랬죠? 1대 2는 뭐와 같다고 그랬죠? 2분의 1과 같다 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은 누구와 같습니까? 4분의 2와 같고, 얘는 8분의 4와도 같고 6분의 3과도 같죠. 그럼 얘를 나타내면 1대 2는 2대 4와 같고, 그죠? 1대 2는 4대 8와 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증가되면 얘도 곱하기 증가되죠.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배웠잖아요. 아이들이 배웠잖아요. 곱하기 얼마가 늘어났지? 분모가 곱하기 2. 그럼 얘 곱하기. 그죠? 얼마가 늘어났지? 곱하기 4. 얘도 곱하기 4. 자, 쉽게 되죠, 이렇게. 비례식입니다. 자, 비례식의 특징은 뭐죠? 자, 2분의 1은 4분의 2와 같아. 얘하고 곱하면 숫자가 같아요, 안 같죠? 왜? 역수니까. 곱하면 1 곱하기 4는 2 곱하기 2. 그래서 흔히 말해서 우리가 1대 2는 2대 4. 이걸 우리가 말해죠. 내항. 안에 있는 내항, 항이죠. 그죠? 항이라고 하죠. 내항과 외항. 내항끼리 곱한 거는 곱은 외항끼리 곱과 같다. 이게 뭐냐면 아까 2분의 1, 4분의 1을 이렇게 곱하면 같죠.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항 곱하기 내항은 외항 곱하기 외항과 같다는 말을 인지시키고, 그 다음 쉽게 너 기억해. 어떻게? 2분의 1과 4분의 2는 같이,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얘가 1대 2고, 그죠? 2대 4잖아요. 그럼, 안에끼리 이렇게 곱하네? 이렇게. 같다. 이것만, 하나만 인지시키면 아마 평생 안 까먹을 겁니다. 평생. 비례식 아시겠죠? 내항은 내항, 그 내항은 내항 곱하기 내항은 외항 곱하기 외항과 같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인지시키 가장 쉬운 거는 뭐 아주 작은 숫자는 2분의 1은 4분의 2와 같지, 이렇게 곱하면 같아 달라 같다, 그지? 그러면 이거를 아까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아까 2하고 2하고 곱했잖아요, 이렇게. 이게 내항, 외항, 이렇게 분수의 개념도 있죠, 이렇게. 요거는 요렇게 곱하죠. 이렇게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왜 이렇게 되는 거 알죠? 우리가 가장 기본 2분의 1 나누기 4분의 2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야? 곱하기로 바꾸고 2분의 4. 이렇게 곱하죠? 곱하기는 곱하기. 그래서 우리가 덧셈, 뺄셈을 배우니까 뭐 어떻게? 곱셈, 나누셈이 쉬웠습니다. 그죠? 곱셈, 나누셈을 개념을 아니까 구구단은 자기 스스로 외우게 됩니다. 그죠? 구구단하고 요걸 다 외우니까 뭡니까? 혼합계산도 쉬워요. 그죠? 약수와 배수도 쉬워요. 자, 여기 다 쉬워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게 다 쉬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여기 다 쉬워집니다, 이게. 다 얼마나 쉬워집니까? 그죠? 보시면 덧셈과 뺄셈 쉽고요. 이거 했죠? 그 다음에 이게 쉬워지죠? 얼마나 쉽습니까? 얘를 했기 때문에, 그죠? 얘 계단이 이제 뭐 덧셈과 뺄셈의 계단이 큰 계단이겠죠. 이렇게 큰 계단을 볼게요. 이만큼 큰 계단. 여기 덧셈 뺄셈. 그다음에 조금 더 큰 계단. 여기 뭐야? 곱셈과 나누셈.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계단. 구구단. 구구단도 아니, 구구단 거의 없죠. 이 정도죠. 근데 혼합계산. 여기 사실 곱셈과 나누셈이 구구단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면 되겠죠. 혼합계산 요것만 배우면 됩니다. 약수와 배수 이렇게. 갈수록 쉬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갈수록 배울 게 없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다 이게 앞에 배웠던 거를 끄집어내서, 그죠? 활용하는 거죠. 활용. P와 비율도 어떻게 분수로 활용한 겁니다. 분수로. 그죠? 분수로 활용해서 쉽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례의 배분이죠. 비례의 배분. 자, 비례의 배분은 뭔가 한번 볼까요? 비례 배분은 쉽습니다. 뭐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친구들 보고 이것도 비례 이제 그거잖아요. 이거 비례 배분. 이제 비례 배분은 나눠 가지는 거. 네가 원하는 비율로. 예를 들어서 4대 6으로 4대 6. 너 친구와 자신 이렇게 4대 6이다. 그러면 10개의 귤이 있다. 그럼 몇 개씩 가져가면 돼? 그럼 애들 거의 다 6개요. 자기는 6개, 친구는 4개 이렇게 바로 압니다. 그죠? 쉬운 걸 먼저 가르치라니까.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거. 식은 나중에 문제입니다. 그러면 귤이 3개 있어. 그죠? 1대2로 나눠. 그럼 몇 개로 가져가? 나 1개, 친구 1개, 자기 2개. 이렇게. 쉽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를 몇 개로 나눠야 돼? 전체가 나눠가는 게 뭐냐? 이 정도 개수라는 거죠. 그러면 총 몇 개로? 3개로 나눈다. 전체 비율을 3개, 3단위. 아시겠죠? 그럼 이러면 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어떤 개수가 있다. 전체 개수분에 전체 나누는 게 뭐죠? 전체 나누는 게 이거 2개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고 자기가 가져가는 거는 자기. 그죠? 이거는 누가 자기가 가져가는 거고요. 그다음 전체의 숫자 중에 그죠? 자기하고 이거 변화음이 없죠? 친구하고 그다음 친구. 자, 어디서 많이 본 거 안 갔나요? 여기 뭡니까? 분수잖아요. 분수. 전체로 쪼개는 개수 분의 자기가 가지는 거. 그죠? 전체로 쪼개는 것 중에 자기가 가지는 거. 쪼개는 걸 몇 개를 쪼갠다. 전체를 얘하고 내하고 합쳐서 쪼개야 되잖아요. 똑같이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3개로 쪼개고 얘는 10개로 쪼개고 뭐 5대 7이다 이런 몇 개로 쪼갭니까? 이게 12개로 쪼개고. 만약 귤이 24개 있다 그러면 24개 곱하기 어떻게 되죠? 12개 분의 5. 24개 곱하기 12개 분의 7. 이렇게 가져가는 거다. 아시겠죠? 쉽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분수가 뭐죠? 분수를 제가 어떻게 했죠? 분수는 분모, 분자에서 분자 나누기 분모인데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체를 나눈 개수, 횟수 또는 개수분의 내가 가지는 개수 이거잖아요. 내가 가지는 개수. 그러면 요게 전체잖아요. 전체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전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2개를 합치니까 전체 개수가 뭐 5대 7이다 이러면 뭐 전체가 10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거 이거는 친구 거 이거는 자기 거 이렇게 쉽잖아요. 그 다음에 곱하기 개수 전체 숫자를 넣어주면 되잖아요. 쉽잖아요. 이해가 되죠? 이 전체는 뭐 나눌 전체죠. 이 분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얼마나 쉬우냐? 뭐 예를 들어서 뭐 5대 7로 아까 해볼까요? 5대 7 조금 전에 했죠. 5대 7로 A와 B라 그럴까요? 친구나 하는 게 좋은데 저 친구 합시다. 친구와 자기 할게요. 자기 자신을 5대 7로 나누는데 귤이 48개 있어. 그럼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될까? 그럼 어떻게 이거 분수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걸 그죠? 이 분수는 전체를 기준으로 분수입니다. 그러니까 5하고 7이니까 전체로 나눠야 될 게 뭐죠? 전체로 나눠야 될 게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2개로 나누고 그다음에 친구는 요거. 그죠? 친구의 비는 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전체를 나눈 게 12분이니까 자기는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곱하기 48 그죠?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비례의 배분은 끝난 겁니다. 비례의 배분. 그래서 이것도 비례의 배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현실적으로 쉽게 이해되도록 그러니까 아까 말씀 귤 3개가 있는데 1대2로 나누려고 그러면 너 몇 개씩 나누면 될까? 1개? 2개요? 이렇게. 왜냐면 일단은 우리가 제가 말한 스몰 스텝하고 위너 이펙터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교육 방법에서는 스몰 스텝은 가장 작은 것. 작잖아요. 쉽게. 그다음에 위너 이펙트. 쉽네? 별거 아니네? 라는 게 인지돼야 된다. 그 다음부터 어려운 문제 이렇게 뭐 전체 분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A 대 B다 우리 숫자로 A 대 B는 식을 나누면 전체 숫자 그죠? 숫자 그대로 해볼게요. A 대 B는 뭐 전체 숫자가 있다고 그럴게요. 전체
숫자가 뭐 C라 그렇게 C가 있다. C개가 있다. 라면 A가 가지는 거는 A가 가지는 것은 그죠? C 곱하기 A 더하기 B분의 A. B가 가지는 거는 C 곱하기 A 더하기 B분의 B. 이렇게 설명하면 어렵잖아요. 그럼 요렇게 먼저 설명해 놔서 요걸 식으로 나타내면 일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다 하면 쉽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B와 비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를 뭐로 인식하라? 나누기로 인식해라 하면 쉽게 모두 쑥쑥쑥쑥 풀려나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자, B와 비율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단순 크기 비교, 그죠?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단순 크기 비교, 그죠? 단순 크기 비교를 가르쳐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그걸 쉽게 누가 큰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가르쳤죠? 2하고 4하고 누가 크니? 얘가요. 그죠? 뭐 3하고 9하고 누가 크니? 얘가요. 뭐 12하고 4하고 누가 크니? 얘가요. 그럼 몇 배니? 이러면 얘는 몇 배죠? 아, 얘가 2배가 크네요. 4가 2배 크죠? 얘가 3배가 크네요. 얘가 어떻게? 3배가 크네. 또는 얘는 얘에 대비해서 얼마? 3분의 1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퍼센트는 뭐냐? 곱하기 100을 한다. 그죠? 이렇게 쉽게. 이 퍼센트는 어떻게? 할인율, 백화점 할인율. 그죠? 요걸 가지고 설명하면 됩니다. 자, B는 뭐? 요거를 뭐로 인지시키라? 요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므로 기준이 누가 된다? 뒤에 있는 얘가 5가 된다. 그죠? 뭐 4대 6은 누가 기준이다? 얘가 기준이다. 4대 10은 얘가 기준이다. 2대 4는 얘가 기준. 얘가 기준이라는 거. 뭐뭐에 6에 10에 4에 알겠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애들이 어렵게 생각한다 그러면 네가 1,000원을 가지고 있고 친구가 1,000원을 가지고 있고 친구가 1,000원을 가지고 있고 네가 자기 친구 그죠? 네가 뭐 2,000원 가지고 있다. 니는 친구에 대비해서 몇 배 가지고 있니? 이러면 친구에 대비해서 그럼 친구가 기준인 거 1,000분의 2,000 그러니까 2배요. 이렇게. 그죠? 누구에 대비해서? 친구에 대비해서 기준이 누구냐? 친구 기준이잖아요. 2배. 그럼 네 기준의 친구는 뭐 2분의 1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요렇게 기준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5대 3, 3과 5의 B, 그죠? 5에 대한 3의 B, 그러니까 기준이 뭐다? 5다, 분모다 이렇게 기준을 해줍니다. 백분율 아까 얘기했죠. 백분율은 이렇게 퍼센트지다. 숫자가 아니다. 숫자 1은 백분율이야. 그래서 반드시 퍼센트지를 붙여야 된다. 그죠? 한번 정리해주고 소금물 농도는 소금량, 소금물 이렇게 하는 거. 소금 더하기 물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시켜야 됩니다. 소금물에서 물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소금 더하기 물이라는 것만 인지시키면 소금물 농도 관련 어떤 문제도 쉽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비례식도 요거라고 그랬죠. 나누기라 생각하면 되니까 얘니까 어떻게 2분의 1은 4분의 2 얼마를 곱해줘? 2를 곱해줘 2를 곱해준다. 그래서 결론은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면 값이 같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비례 배분은 설명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비율이 3개 있는데 그죠? 3개 있는데 1대2로 친구로 나누면 친구는 1개, 니는 2개. 그래서 전체 개수 뭐 그럼 9개가 있으면 너는 친구는 몇 개? 친구는 3개. 그죠?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는 것, 분수를 기억하라. 내가 가지는 것 또는 누군가가 가지는 것 전체로 나눈 개수를 기억하면 된다. 그러니까 A 대 B는 전체로 나눈 게 뭐죠? 전체로 나눈 게 A 더하기 B가 전체로 나눈 거죠. 요거를 기억시키면 비례, 배분, 비례식, 배분율, 비율 다 쉽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외우고 공식을 외우고 이거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있는 거. 그럼 일상생활이 있다는 말은 이미 아이의 기억 속에는 기억의 고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리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B와 B라는 걸 살짝 연결하는 겁니다. 살짝. 그러면 얘가 안 떨어지잖아요. 왜? 이해 때문에 얘가 끄집 올라오거든요. 고구마 줄기 땡기면 고구마가 쫙 딸려오듯이.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이해시키고 빨리 뭐죠? 습득하기 위해서 뭐
기존의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을 연계시켜서 가르치시면 빨리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어떻게 하라고요? 수학은 어떻게 하라고요? 첫 문제를 풀어 100문제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 문제만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비와 비율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서 한 문제를 딱 풀면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소금물 농도다. 소금물 농도다. 그죠? 그러면 소금 양 나누기 소금 물이잖아요. 그죠? 소금물. 그러면 소금 플러스 물이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농도를 요 퍼센트 곱하기 100%%로 하면은 어떤 경우도 다 풀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면서 다양한 문제를 내보는 거죠. 다 풀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얼마큼 배웠냐가 중요합니다. 1년을 배웠다, 2년을 배웠다, 3년을 배웠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인지를 시켰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하루 만에 안 됩니다. 꾸준하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고민하고 문제를 분석하려고 그러고 외우는 게 아니라 해결할 노력하면 반드시 천재를 이깁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자.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속에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뇌의 주인은 자신이다. 자기가 수학의 고수다. 나는 수학을 잘해. 수학은 어렵지 않다라면 뇌는 알아서 행동한다니까. 뇌는 시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다 바뀝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다름을 깨닫고 바르게 배우고 꾸준히 익히면 누가 된다? 수학의 고수가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수학을 잘하면 당연히 중학교 수학을 잘하게 됩니다. 왜? 연계돼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리를 가지고 배우는 겁니다. 아, 내 초등학교 수학에 배운 거 이거였지. 얘는 얘 대입하니까 플러스 알파 조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지면 초등학교 수학을 잘하면 중학교 수학을 당연히 잘합니다. 다른 게 아니거든요. 같은 거거든요.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약수와 배수 이거 가장 작은 수의 곱 이게 뭡니까? 소인수분해잖아요. 소인수분해를 잘하면 인수분해도 잘하죠. 이렇게 인수분해 잘하면 함수 2차 방이 다 잘합니다. 다 연계되어 있다니. 그래서 가장 작은 덧셈 뺄셈만 알면 수와 관련된 어떤 계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계별로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죠? 벌써 이만큼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에 맞게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면 아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 알고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서 그거와 연계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쉽게 수학을 이해하게 되고 수학이 쉽구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스스로 다름을 깨닫고 바르게 배우고 꾸준히 익혀서 수학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